그런데 이게 개선이 되고 이러면은 대한민국 주식은 투자하면은 정말 대박 맞습니다. 경영진들이 네. 회사에 대한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주주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를 명시를 해야 기업 가치 이꼴 주주 가치 이렇게 미국처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PBR 1.4 정도 갈 수가 있습니다. PBR 1.3은 얼마냐면요. 3,920이에요.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이거 우리나라를 말씀하시는 거 맞죠? 조금 이제 좀 예. 부끄럽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정확한 표현은 네. 주주 가치가 불평등한 나라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굉장히 모든 부분에서 자랑할 게 많고 또 이 세계인들이 배우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네. 우리 자본시장과 이 기업 거버넌스 문제에 관해서는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투자를 해도 이 좋은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내용은 이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네. 뭐 주가는 오히려 자꾸 이렇게 그 쪼그라드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러니까요. 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이게 투자를 정말 잘못한 거냐 정말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뭐 정말 이게 발품을 팔고 막 그냥 정말 가진 그 노력을 해서 이렇게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야 주가가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야 이게 문제가 있다. 왜 그렇지? 농부가 씨를 뿌리기에 척박한 땅을 가지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신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좀 척박하다라고 박한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네. 정말 뭐 우리가 그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은 뭐 이렇게 다 보면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얘기를 하고 뭐 또 기타 이제 불투명한 어떤 기업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했는데 기업의 가치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 불신이 너무 큰 거예요. 네. 그거는 그래서- 일종의 불신이 아니라 배신인 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의 배신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우리나라는 이제 주주 환원율이 뭐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일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92%. 그다음에 뭐 이 대만이나 이런 쪽들도 뭐 한 70%대. 그다음에 유럽도 뭐 이렇게 80%대. 그다음에 중국이나 이제 일본이나 이런 쪽들도 거의 한 4, 50%대 되는데 우리는 29%거든요. 근데 배당 성향이 한 19% 정도 되고 네. 저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한 10% 정도 돼서 29%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성향이 크진 않지만은 네.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주 환원을 통해서 네. 주주 가치를 제고시켰기 때문에 그 미국은 이제 그 이 기업 가치가 주주 가치와 비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뭐 이제 사실 이제 대만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 우리가 대만이 이제 우리보다도 뭐 인구 구조라든가 아니면 산업 구조는 비슷하지만 GDP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네. 2022년도에는 그 대만의 시가총액이 우리를 이렇게 앞질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우리보다도 대만이 이제 2배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이제 대만의 어떤 뭐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보다 더 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만은 이제 그 이 기업의 가치가 PBR 2배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정도로. 뭐 이런 높게 요인에는 이제 되나요? 주주 환원율이 이제 65% 우리보다도 2배 정도가 높고 네. 그다음에 ROE라고 해서 자본 투자 수익률이 거의 17.5% 정도 됩니다. 네. 우리는 8%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주 환원율도 낮을 뿐더러 이제 그 주가 수익 비율도 자본 그 이익률도 그 뭐 7%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요인은 그 기업에서 돈을 이렇게 버는데 이제 환원을 하지 않고 회사에 쌓아두니까 이 이 기준이 낮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주주 환원율이 낮다. 네. 그러면 왜 주주 환원율이 낮으냐?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다 보면 네. 이 지배주주들이 경영진들이 증권시장을 단순히 이렇게 자금의 조달 창구로만 이렇게 이용을 해오는 게 문제거든요. 기업들이 자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내부 유보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개혁과 뭐랄까 혁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관계사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뭐 물적 분할해가지고 이제 모자가 동시 상장시킨다든가 이런 예를 제가 이제 책에는 어떤 표현을 해놨냐면 사람들이 물적 분할해서 뭐 이렇게 자금 조달해가지고 회사 키우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예를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KTX 열차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 우리가 좌석에 앉으면 뭐 별탈 없으면 목적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내 칸은 멈춰 있고 뭐 앞칸이나 내 앞 칸만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황당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일이 주식시장에는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LG 에너지솔, LG 화학이라든가 LG 화학, 예. 아니면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네. 현대 중공업이라든가 카카오 같은 것들을 투자를 해놨는데 뭐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돈 될 만하고 또 배터리 사업이 또 잘 될 것 같고 그쪽이 성장할 거라고 보니까 지배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물적 분할해 가지고 네. 그 이 증시통에서 자금 조달을 해 가지고 네. 그렇죠.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지배권과 경영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이 모의사 주식을 팔고 이 또 자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 그렇죠. 이렇게 돼도 이거에 대한 보상이 없잖아요. 네네네.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일반 주주들이 이거를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대한민국에는 없다. 네. 한국 증시에는 없다. 이렇게 네. 문제가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그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상속세 말씀드렸거든요. 상속 증여세가 우리는 정말 너무 높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도 그 과거에는 이제 농업국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이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정말 경제 이렇게 대국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이제 자본이 축적된 자본주의 국가거든요. 그러면 네. 자본이 좀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선순환을 막고 있는 게 하나의 저는 이제 상속 증여세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예로 이제 증권시장의 그 상장사들 합병을 할 때 뭐 그 모자 회사 간에 또 뭐 합병이 있을 수 있고 또 관계사 간에도 또 합병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지배주주 입장이나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지배주주나 경영 대주주가 유리한 시점에 맞춰서 그 합병 시기를 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심지어는 다양한 어떤 자본 거래나 손익 거래를 통해서 이익까지도 조정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좀 불편한 얘기지만 뭐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권 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소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주주의 어떤 비례적 이익이 보호되는 상법 382조 3항이 이제 그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신의 성실 업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국회에 지금 이렇게 21대 국회에 지금 상정이 돼 있는데 네. 아마 이제 금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사는 그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 아니면 그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 방안의 어떤 그 상법 개정안이 네네.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부도 이번 그 신년에 증권거래소에 이렇게 방문해 신년사를 하셨지 네네,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하고 그 주주가치 그 보호를 해서 상법 개정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천명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이제 대한민국 만약 그런 형태로 주주가치가 보호가 되고 이 기업의 성과가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주가가 굉장히 눌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개선이 되고 이러면은 대한민국 주식은 투자하면은 정말 대박 맞습니다. 신뢰 잃은 재벌은 이건 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다 아실 거고요. 뭐 LG죠. LG와 그런 식으로 해서 LG 엔솔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뢰 다 잃고 뭐 해외에 있는 투자가들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LG가 그 물적 분할을 할 때 네. 제가 해외에 있는 친구들 그 인베스터들한테 전화 좀 받았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 물어본 게 예. 야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내가 가능해.
항공태 한국에서는 그거였고 돼. 예, 그거는 그래도 별게 아니었는데 진짜로 제가 놀란 거는 야 그렇다고 하냐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하냐. 있다고 하냐 LG 정도 되는 기업이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거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주주의 이익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 팩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있었고 또 카카오도 그렇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카카오도 그러니까요. 무제한으로 IPO를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딱 이건 것 같아요. 두 회사 다 오르면 밥만 먹고 터지면 다 터지고 네. 그거 누가 하고 싶습니까? 음. 그거 하기 싫죠. 그러니까 재벌들도 특히 기업군을 갖고 있는 데들은 너무 그렇게 자기 이익만 챙기지 말고 같이 가야죠. 그래서 너무 그러고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막 네. 껄핏하면 배임 횡령 아닙니까? 오너들이야. 뭐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오너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오너도 아닌 것들이 소위 말하는 전문 경영인이라고 예. 완장 차고 앉아가지고들 다들 또 헤쳐먹고 있으니. 예. 그래서 최소한 좀 어디를 가나 이상한 사람들은 있는 거니까 네, 네. 뭐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뭐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뭐 사실 LG나 카카오는 대표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에서 자기 이익만 챙긴다면 누가 믿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상속세가 워낙 무거워서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속세 구도로는 50%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갖다가 물려준다 하면은 네. 아들은 세금 떼고 나서 500억이죠. 네. 자, 손자한테 가면 250억짜리 됩니다. 막 그런 식이니까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기업들도 어려운 점은 있는 거는 있어요. 같아요. 네, 어려운 네. 점은 뭐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 뭐 주가가 오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대주주고 자기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게 아니고 주인이 대로 들어온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쌩 까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 쪽도 보면 정부 쪽도 사실 요번에 같은 얘기 주주환원 쪽에서는 상법 개정 네. 그것도 계속 지금 안 되고 있고 이거 언제부터 한 얘기입니까? 예, 상법 그것도 안 개정하자는 되고 얘기. 있고. 그다음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사들이 경영진들이 네. 회사에 대한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주주에도 책임이 있다는 거를 명시를 해야 이제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니까 그것도 안 되고 있고. 제가 한 4년 전에도 이 코로나 이후에 되게 강세론자였잖아요. 3천 간다라고. 네. 네, 낙관론자이면서 나중에 강세론자 3천 넘어간다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네,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의 물적 분할. 네, 뭐 그냥 예, 얘기하면 예, LG화학의 네, 네. 물적 분할을 얘기했을 때 그런데도 좀 안타까웠던 부분은 물적 분할을 해도 LG화학이 82%나 들고 있으니까 주가 안 빠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셨거든요. 정확하게 이 물적 분할을 해서 재상장을 하게 되면 주주 가치가 기존의 LG화학을 2차 전지의 성장성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했던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셨던 거죠. 82%나 들고 있는데 근데 82%는 이 LG화학 주주의 몫이 아니거든요. 또 왜 그거 이제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주주 환원율이 몇 %죠? 30%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LG화학이 LG엔솔을 갖고 있어요. 예. 근데 LG엔솔을 비롯해서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주주 환원을 30%를 안 해요. 이익을 해도 주주한테 돌려주는 게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100%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30%밖에 안 돌려주는데. 그래서 지주사가 디스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회사의 주주 환원율을 80에서 100으로 올려버리잖아요.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발표하는 거 보면 어제도 메타 보면 뭐야 얘네들 번 돈을 전부 다 배당으로 자사주 매입으로 다 쓰네. 예. 주주 환원율이 80에 100%예요. 예. 그래서 지주사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주주 환원율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정부에서 그걸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굉장히 본떠서 하는데 저는 정치권에서 이번에 이 주주 가치를 회복시키는 거에 이래 목소리를 낼 때 예. 이번에 정말 제대로 이걸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라가 맨날 PBR 0.9배에서 사도 PBR 1.1 넘어가서 2되면 팔아야 돼요. 네, 그랬어요.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 성장이 주주한테 안 돌려주는데. 그래서 미국 책을 보고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야,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거야 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장기 투자했더니 맨날 제자리 돌아가잖아요. 그게 주주 환원율이 낮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주주 가치를 회복시켜 주잖아요. 기업 가치 이꼴 주주 가치 이렇게 미국처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PBR 1.4 정도 갈 수가 있습니다. PBR 1.3은 얼마냐면요. 3,920이에요. 거의 4천이네요. 네, 거의 4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큰 그림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숲이 너무 안 좋았어요. 숲이. 아니, 미국은 저렇게 신고가 내고 있는데 1월 달에 다우, S&P 500, 나스닥 전부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예. 초반에 빠지다가 다 플러스로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코스피 마이너스 5.9, 코스닥 마이너스 7.77. 홍콩하고 중국만 밑에 네, 깔아놓고 뭐. 죄다. 그러니까 이 상대적 발탈감, 야, 한국 장 안 돼. 특히나 최근에 국장 도저히 못하겠어. 힘들었어요. 네. 그런 소리 많이 나왔죠. 그런 얘기를 예, 많이 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자, 우리 시장의 주체는 외국인 있고 기관 있고 개인 투자가 네.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통은 기관 투자가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옛날에 증환기금이 또 있었고 예, 그죠? 예. 떨어졌을 때 예전에 그 돌아가신 김정태 행장님은 주택은행에서 코로나 때 5천억 주식 샀게 그리고 2003년도 3월 달에 그때 코로나 사스 터졌을 때 그때도 우리 지수가 또 900에서 500포인트까지 가니까 거기서 내가 5천 원 샀게. 근데 그때 제가 잠시 김정태 회장님을 뵐 일이 있었어요. 그 회장님한테 네. 행장님한테 그때 여쭤봤더니 내가 여기서 주식 사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 시장이 더 빠지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와, 이분은 정말 대단한 고수다. 돈 벌려고 사시면서도 명분은 우리 시장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산다.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요. 540 정도에 사셔가지고 불과 한 3, 4개월 만에 지수가 750 갔어요. 500에 사서 750 가면 50% 버는 50%네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40%가 넘었을 때 파시더라고요. 잘하신 거죠. 처음에는 노조가 반대했어요. 아니 왜 회사의 자금으로 네. 이렇게 험악해 보이는 주식을 사느냐. 예. 그래서 기관 투자가가 그런 정도의 사명감과 소신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요즘 우리 시장을 보면 계속 팔고 있네. 연기금? 예. 왜 지금 이 지수대에서 팔고 있지? 그래서 지난 11월, 12월에 여러 큰 연기금에서 저한테 이제 세미나 요청이 왔어요. 아, 네. 올해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예. 그래서 올해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기준을 갖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2,500 PBR 0.9 미만에서 사서 한 번도 터진 적 없다. 그러니까 뭐 시장 보면서 밑에서 로스컷 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2,500 밑에서는 주식을 과감하게 매수를 하세요라는 얘기를 했는데 세미나를 이제 안 들으신 많은 또 다른 기관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연기금이 1월 달에도 뭐 7천억 판 걸로 나오고 작년 전체로도 외국인이 작년에 11조 5천억을 샀거든요. 우리나라 연기금 3조 이상 팔았어요. 예, 그래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주식 비율이 국내 주식 비율을 15.9%로 해놨는데 지금 얼마냐면 14%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지수대에서는 지수가 낮잖아요.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야죠. 15.9까지 채우면 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5% 버퍼를 만들어 놨는데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하고 있지? 네, 그래서 기관 투자가는 기관 투자가의 역할을 안 하고 개인은 전부 국장은 그냥 트레이딩이야 이러고 있죠. 외국인도 보면 홍콩에 있는 외국인들이 이 기술적 매매 되게 많이 해요. 많이 하죠. MACD가 딱 음으로 꺾이면 선물 한 5조에서 10조 때리면서 해지 걸고 그러면 베이시스가 안 좋아지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회복하니까 또 들어오잖아요. 매수, 선물 매수 확 하면서 또 풀고 거기에 따라서 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그런데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이는 자료가 제가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골드만삭스에서 벌써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예. 밸류 프로그램 어떤 예. 내용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더 밸류아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 뭐고 예. 네,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자료에 보면 이 PBR 1배 미만에 있는 주식 중에서 예. 그 30종목을 얘기를 하면서 업사이드 포텐셜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벌써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오래 해봤잖아요. 외국인들도. 네. 그런데 한국의 이 가버넌스 지배구조 문제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이제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는데 야, 이 지배구조가 개선돼 하면서 지금 맨 마지막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팩트셋 자료인데요. 자, 일본 디플레이션 30년에 시달렸던 국가잖아요. 네. 디플레이션이니까 PBR을 높게 받을 수가 없죠. 자, 여기가 2012년 일본이에요. 이 가로축이 ROE고요. 위에가 PBR이거든요. 네. 일본이 1배 미만에 있다가 예. 그러다가 지금 일본은 어디냐면요. 재팬 나우가 여기 있습니다. 거의 1.3배 이상까지 올라가 있고요. 지금의 이 밸류어 프로그램이 일본에서 하고 있는 밸류어 프로그램에 의해서 2025년에는 일본의 PBR이 여기 한 1.8 정도까지 가 있을 거다. 요 내용인데 자, 그러면 한국어는 어디 있지? 쭉 찾다 보니까 숨은 그림 찾기 하다 보니까 저 밑에 있어요. 한국은. 네. 그 옆에 지금 홍콩도 있습니다. 홍콩도 있고. 근데 홍콩은 뭐 왜 빠지는지 다 아시잖아요. 가장 자본주의적인 국가였다가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면서 네, 예. 홍콩이 이렇게 저평가됐는데 한국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밸류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지금의 일본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료들이 외국인들이 만들어서 보는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지배구조가 개선돼? 그러면 한국의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배구조가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네, 그게 우리나라는 내가 주식을 사서 내 돈을 일하게 해라. 그리고 파트너가 되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소액주주를 네가 왜 내 파트너야? 그런 거죠. 어제 약간 저는 진행을 하다 비수를 약간 찌르는 느낌을 받았는데. 또 화를 찔려보나. 아, 그러니까요. 저도 뭐 경영학과 나왔기 때문에 미국 책에서 다 유래됐잖아요. 네. 예. 이사회의 목적은 주주 가치의 극대화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주 가치의 극대화 이게 뭐지? 그래서 미국은 주주 가치 극대화예요.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을 성장을 만드는 거고요. 그죠? 이익도 내는 거고. 네, 이익도 내는 건데 자, 우리나라의 보드는 대주주의 승계가 중요하죠. 자식들한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정치권에서 증여세 상속세에 대한 얘기까지 하길래 와, 공부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게 대주주만 나무랄 건 아니에요. 자, 대주주가 아들한테 승계를 해야 되는데 상속세가 60%잖아요. 그러면 10조짜리 회사를 3조를 만들어서 승계를 하면 3, 6, 18, 1조 8천억 세금 내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 주가 왜 이래 빠져 있어? 밸류업 해가지고 10조 만들면 6조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주회사 만들고 물적 분할하고 뭐 해가지고 최대한 낮추고 세금 적게 내고 자식들 손자들한테 대대로 물려주면서 월급 받고 해서 그게 이사회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지배 구조 개선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게 저는 시작됐다는 거죠. 그 단초를 보았다라는 말씀. 그거 이번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강조하면서 하는데 그거 따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2월 달에 셀드 뉴스 할 거예요, 분명히. 예, 그 정책이 발표가 딱 되면 네, 그렇겠죠. 분명히 이제 매도가 나올 건데, 그 정책이 얼마나 강제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이제 후속 발표가 나오겠죠. 네, 그렇겠죠. 네, 그게 내년 주총까지 아마 이어지면서, 이게 먹히네? 기업들이 정말 따르네? 네, 그런 게 나올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제가 상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증여 상속세도, 자, 보세요. 3조로 60% 때려가지고 368, 1조 8천억인데, 증여세를 30%로 낮췄다 치자고요, 만약에. 네. 에이, 그럼 뭐 부자 감세고 대주주들만 좋게 해주는 거 아니냐? 3조를 다시 재가치 10조를 만들어서 30% 세금을 때려보세요. 3조를 걷는 거예요, 세금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상법은 이사회가 기업 가치에 뭘 해서 충실 의무를 가진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진다 해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요거까지가 완성이 되면 저는 PBR 1.4배 간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